회사원분들 중에서는 나도 한번 유튜브 시작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수익도 좀 얻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또 나름 만 1년 5개월 정도 유튜브 시작한 지 된 것 같은데요. 그간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다, 장비는 뭐가 필요하다 등등 회사원으로서 유튜브 시작하는 필요한 각종 꿀팁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오늘 직장인이자 유튜버인 저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셔츠하고 넥타이까지 갖춰 입고 한번 카메라 앞에 서 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유튜브를 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대상 자체가 직장인이시잖아요. 직장인이시면 일단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시고 또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중에 그 이유가 내가 뭔가 봉급은 조금 만족이 안 되니까는 좀 부업같이 돈을 좀 더 벌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 시작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수익이라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유튜브를 하실 수 있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유튜브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수입을 얻어간다라고 생각이 되실 만큼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구독자도 한참 쌓여야 되고 동영상도 한참 쌓여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특출나게 아이템이 좋거나 잘생기시거나 뭐 예쁘시거나 뭔가 매력 포인트가 넘치신다면은 단기간에 구독자 수를 확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숫자를 채우는데 정말 이게 운이 좋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반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우리 직장인들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유튜브를 정말 수익도 별로 안 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그런 현타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유튜브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목적이 수익이다, 돈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게 과연 어떤 주제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유튜브가 확장이 되면은 이런저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룰 수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영상 하나 만들기도 사실상 버겁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관심을 끌 수 있을,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직장인들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하고 8시, 9시부터 편집을 시작하고 촬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고 내가 재밌어하는 주제가 아니고 그냥 뭔가 제 3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요, 그 힘든 회사 생활 마치고 와서 집에서 또다시 힘든 편집 작업과 유튜브 작업을 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제가 여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 여행을 좋아한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근하고 와서 이 유튜브 작업을 하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재미가 없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기왕이면 정말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본인이 재미있어하는 그런 분야의 주제를 선택해서 이제 메인 테마로 잡아서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나중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끝났고 유튜브 주제까지 정했으면은 이제 촬영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촬영에 들어가기 위해선 당연히 장비가 있어야겠죠. 일단 장비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조명이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요 3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카메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최근 1, 2년 내에 출시된 핸드폰이라면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회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 시작하실 때 장비를 다 한번 세팅을 쫙 해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장비가 갖춰져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요, 이 유튜브 자체가 얼마나 지속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고 이게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는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은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시작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요즘에는 4K 촬영도 지원하고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화질이 좋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갤럭시 S8 그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시작했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것도 지금 핸드폰인데 갤럭시 S10 플러스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찍는 영상 같은 경우도 이 갤럭시 S10 플러스 가지고 대부분을 찍고 있어요. 결코 이 핸드폰 가지고 촬영하시는 게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자본을 투자해서 새 카메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시작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시려면 저같이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세워놓으려면은 당연히 뭐 셀카봉이나 아니면 뭐 삼각대 같은 게 필요하겠죠.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셀카봉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걸쳐 놓으시고 촬영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조명일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앞에서 조명이 강하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보통 조명은 기본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 게 3점 조명, 필라이트, 키라이트, 백라이트 요 세 가지를 갖춰놓고 촬영하는 것이 조명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는 집에서 촬영하는 거고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스튜디오에나 있는 그 큰 조명을 3개나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명 장비 중에서 유명한 브랜드인 룩스패드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룩스패드 조명 딱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강하게 비춰줘서 조금 더 하얗고 뽀샤시하고 어둡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조명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외에 물론 백라이트하고 뒤에 뭐 그런 보조적인 필라이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도 조명 하나만 가지고 촬영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은 조명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못한다라는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마이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는 하나 추가로 구입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유튜브 자체가 뭔가 말하는 콘텐츠인데 이 목소리가 전달되는 요 마이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한 셈인데요. 일단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이거는 사실 소니에서 나온 마이크가 아니고요. 녹음기입니다. 제 목소리는 현재 지금 이 핸드폰에서 이제 내장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있고, 요것도 녹음기 이기 때문에 이 녹음기에서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음기하고 핸드폰에 연결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촬영이 끝나면은 각각의 이 음성 파일과 이 핸드폰의 영상 파일을 두 개를 동기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동기화 작업 같은 경우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쉽게 동기화 시킬 수가 있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께 더 저렴하게 추천해드릴 만한 마이크가 있는데요. 바로 보야에서 나온 보야 M1 마이크입니다. 요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마이크는 외부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여러 명을 인터뷰할 때 이 마이크를 씁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싸고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검색해보시면 한 10,000원 정도에 사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한 3-4명이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3개 사놓고 각각 하나씩 줘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핀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옷깃 같은데 집게를 걸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들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와 카메라와 조명이 준비돼서 촬영을 하셨다면 이제 편집 작업을 시작하셔야겠죠. 요즘은 핸드폰 앱에도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앱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앱을 가지고 편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좀 고급적인 효과를 넣고 자막을 넣고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약간 수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 하나는 맥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파이널 컷,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 중에서 제 생각에는 본인의 기호에 맞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더 모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와 연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고, 또 어차피 포토샵이나 다른 것도 저는 써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그냥 매월 구독해서 돈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처음에 사용했을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간단한 컷 편집을 하는 것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려웠는데요. 근데 사실 이 프리미어 프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시면은 하시는 방법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은 자꾸 하시다 보면 그게 점점 손도 빨라지고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많이 참고하는 그런 영상 편집 유튜버 분들 몇 분 추천드리면요, 편집하는 여자, 제가 또 떠나는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편집하는 여자님이 굉장히 실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팁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고 있고, 그 외에 비디오 클래스, 왼손 스튜디오, 그리고 미화5 편집샵, 조블리,
요 5개 채널 정도 많이 보고요. 사실 요 5개 채널에 없으면서 내가 쓰고 싶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영어로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저는 컷 편집을 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영상도 아마 30분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실제 올라가는 영상은 10분 내외거든요. 그만큼 편집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컷 편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영상을 줄일 수 있을까, 그걸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컴팩트하게 여러분들께 군더더기 없이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쳐내고 있고요. 그 컷 편집을 한 다음에는 자막 작업을 합니다. 자막 작업을 할 때 가장 귀찮은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엄청 길잖아요. 이걸 텍스트로 만드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왜냐면 저는 대본이 없이 그냥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받아 적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귀찮은데 되게 편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브루 프로그램에다가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요, 얘가 제가 한 말을 다 인식을 합니다. 물론 발음을 되게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얘가 인식하는 그 인식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도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닌데 되게 많이 인식을 해놔요. 얘가 뭐 한 70% 80% 정도 인식을 하면 제가 거기에서 수정을 하면서 좀 뭐 띄어쓰기나 뭐 단어 같은 거 잘못 표현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하는데, 이 브루 프로그램을 쓰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자막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이제 영상에 넣고 싶은 효과가 있으면은 화면 전환 효과를 넣거나 특수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뭐 그런 약간 효과 넣는 작업을 세 번째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화면 우측이나 좌측에 나오는 그냥 자막 있죠. 자막 약간 드립 같은 거 많이 치는 그런 자막을 넣는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그 자막에 들어가는 효과음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영상에 깔리는 배경음악도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배경음악을 어디서 구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는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저작권에 제약이 없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에 가시면은 거기에 있는 음악을 일단 다 공짜고요. 거기에 있는 음악이 너무 흔하다 싶으면은 그냥 유튜브에다가 뭐 로열티 프리 뮤직 혹은 프리 카피라이트 뮤직 이런 거 검색을 하시면은 완전 공짜로 쓸 수 있거나, 혹은 그 밑에 뭔가 단서 같은 거를 영상의 상세 설명에다 넣어주면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거나, 그런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영상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행 영상 같은 경우는 음악이 정말 절반 이상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에피데믹 사운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매달 $15만 내시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효과음과 음악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원으로서 유튜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이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시작이 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만 하시고 생각만 하시는데, 직접 찍어보시고 그 찍어본 영상도 한번 직접 업로드 해보시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몸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빨리 시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만드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퀄리티, 내가 원하는 수준의 영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올린 영상은 그냥 일상 브이로그였어요. 그냥 뭐 대구 여행 가서 고기 먹고 그런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좀 워밍업을 하고 싶었어요. 영상을 편집하는 법도 좀 익히고 싶고, 그렇게 해도 제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영상은 나오지 않았고요. 실제 제가 원하는 수준의 영상은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내 몸에 붙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시작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꾸준하신 분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요, 성공하신 분들 보시면 대부분이 꾸준하신 것 같아요. 뭐 매일마다 영상을 올려야겠다 다짐하셨으면 그 다짐에 맞게끔 정말 체크해 가시면서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초반 3개월까지는 열심히 하시다가 3개월 사이에 원하는 만큼의 수익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모이고 하다 보면은 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이 채널 자체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열심히 하면 그만큼 영상이 내 계정에 쌓이게 되고 그만큼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영상이 하나 두 개밖에 없는 분들보다는 훨씬 출발점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직장인 분들 중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거예요. 내가 이거 유튜브 시작하는 거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사실 이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실 거고, 저 역시 이 고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다행히 운이 좋게 제가 같이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신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눈치 보거든요. 물론 최근에 회사 자체에서 직원들이 유튜브를 하는 거를 장려하거나 유튜버를 양성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분위기, 이 추세가 좀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회사 바이 회사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눈치 봐가면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정말 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내 맡은 업무 더 열심히 하고 실수 안 나게끔 하는 면도 있어요. 일단 눈치 잘 보시고요. 회사 생활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직장인 유튜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팁 드릴 만한 게 많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영상이 또 엄청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2020년에 성공하는 회사생활뿐만 아니고 성공한 유튜버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